강원랜드가 정부에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금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상인들은 팔리지 않은 수산물을 버리는 것도 일이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해 원주와 횡성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던 네덜란드 반호이츠 부대가 7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육군 36사단을 찾았습니다. 횡성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횡성 소년소녀 합창단이 횡성 하늘이라는 창작곡으로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소년소녀 합창부문 오픈 경연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매년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죠.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직원들의 성과급은 물론 경영진들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에 강원랜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처음으로 최하위권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셈인데요. 지역사회에서는 쇄신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강원랜드가 초라한 경영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 27일 발표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강원랜드는 미흡 등급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원랜드 설립 이후 처음 받는 점수인데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셈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이 거셉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삼걸 대표에 대한 퇴진론과 함께 조직 개편 요구가 높습니다. 철학이 틀린 그런 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경영진들이 정부 부처나 국회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봐야 되는 게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아직까지 어느 곳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지금 한마디로 식물 경영을 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에서 강원랜드가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로 직원들의 비위 문제 등을 꼽았지만 실제로 지난해 강원랜드의 비위 건수는 28건으로 C등급을 받았던 2년 전 33건에 비해 오히려 낮았습니다. 특히 강원랜드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던 만큼 D평가는 지나치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일단 강원랜드 측은 이삼걸 대표의 사퇴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노력한 경영 성과에 비해 이번 경영평가 D등급은 다소 아쉬운 결정이라면서 앞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원랜드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합니다. 공공기관 특성상 임명되는 기관장 대부분이 관료 출신인 데다 사내이사 등 경영진 역시 관광과 레저, 카지노와 무관한 낙하산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강원랜드의 회복을 위해선 당장 혁신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강원랜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특수성이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 와야 강원랜드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역 간의 화합, 협력 이런 것들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랜드는 현재 공모를 통한 부사장 인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1년 취임한 이삼걸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내년 4월 마무리됩니다. 2회 연속 D등급을 받으면 2등급과 동일한 기관장 사퇴 권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원랜드는 올해 경영 쇄신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산물 소비가 급감했습니다. 강원 동해안 어민들과 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아직 방류도 되지 않았는데 소비자들의 때이른 불안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고기를 가득 실은 어선들이 항구에 들어옵니다. 배에서는 문어와 각종 물고기들이 담긴 상자를 내립니다. 12일 이른 아침 주문진항의 모습입니다.
평소 같으면 관광객들로 북적여야 할 주문진 어민수산시장입니다. 지금은 손님들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문 닫은 곳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논란으로 수산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보다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고 호소합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네네.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 때도 사실 별로 없었는데 네. 그때랑 비교해서 좀 어때요? 지금이 더 심해요. 지금 홍게가 지금 가득가득 있는데 얘네들은 살아있을 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판매가 안 되면 이제 버리는 게 일이에요, 솔직히. 일부 상인들은 소비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제가 손님이라도 약간의 이제 뭐 좀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산물 판매가 급감하면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어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매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오염수 방류 전부터 시작된 소비 위축입니다.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은 어민들이 어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 국가에서 수산물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수산물을 적극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다 아니다 논란은 일고 있지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 만큼 수산물 소비에 위축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네덜란드 반호이츠 부대가 12일 육군 제36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타브드브루 부대장 등 20명의 장병과 네덜란드군이 임시 주둔 장소로 활용했던 수원 3.1공고 학생 등도 참석했는데요. 특히 원주 횡성지구 전투에 반호이츠 부대원으로 참전했던 카투사 출신 90세 최병수홍이 행사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반호이츠 부대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1950년 부산에 상륙해 매년 5,300여 명이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횡성 소년소녀 합창단이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 소년소녀 합창부문 오픈 경연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횡성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24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횡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창단됐습니다. 합창단은 횡성 하늘이라는 창작곡을 불러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김포와 부산 외에 목포에서도 암매장 사건이 발생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네, 왜 이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생 하루 만에 숨진 영아를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해당 영아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친모 A씨의 진술에 따라 텃밭 일대를 수색한 끝에 유골을 찾은 것입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뒤 다음 날 딸이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유령 아동에 대한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부재와 함께 낮은 처벌 수위를 주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출생 신고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크다고 여겨집니다. 신생아의 부모는 주민등록법상 출생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입니다.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역시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어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출생과 동시에 등록되는 시스템인 출생통보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의 90% 정도가 미혼모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미신고 아동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10대 아이들의 어떤 그 성교육의 어떤 그
질적인 어떤 수준이나 어떤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어떤 그 교육에서의 자세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이제 좋아지기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발표하는 접수 건수는 매일같이 늘고 있습니다. 사망한 영아의 수도, 미파악 아동의 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지역 상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였죠. 춘천 중앙로 일대가 요즘 한산하다 못해 썰렁하다고 하네요. 네, 주변에 지하상가까지 몰려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던 곳이었는데요. 요즘은 좀처럼 사람 구경하기조차가 힘들다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춘천시 중앙로 일대입니다. 각종 음식점과 문화시설, 전통시장까지 모여 있어 늘 북새통을 잃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빈 점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중심 상권 월 매출액도 지난 2017년 1,300여만 원에서 지난 2020년 640여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도청 이전이 5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코로나 와가지고 어때 힘들게 여기까지 버텼는데 도청이 간다니까 너무 심각하고 심란해요. 사정은 춘천 지하상가도 비슷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매출은 일상 회복 이후에도 좀처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문을 닫는 가게도 늘었습니다. 거의 한 80%, 90%예요. 여기서 장사를 한다는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예요. 지자체와 상인들은 유동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점포 지원은 물론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계획입니다. 비어있는 가게를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곳도 늘었습니다. 저는 지금 춘천 지하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빈 점포들이 늘어서 있던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청소년 밴드 연습실을 비롯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이런 쪽은 청소년들이 일단은 지하상가로 유입이 되면 그 공연이 끝나고 지하상가를 조금 머물다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고 또 지하상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와 온라인 구매 활성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원도심 상권. 뜸해진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춘천소방서가 12일 소양 2교 계류장과 소방서 잠수풀에서 순환사고 대비 특별 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순환사고에 대비하고자 구조보트와 스킨스쿠버 장비 등을 활용한 훈련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7월에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서 순환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순환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상인명구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소방서는 올해 여름 도로 침수와 하천 범람 등 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자율주행 차량의 신규 노선을 확대하고 차량도 6대 추가로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3년 6개월 동안 4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시범 운행지구 노선에 차량 5대를 운영하고 확대되는 노선에 1대를 추가 투입합니다. 또 기존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입석형으로 운행되던 차량을 최대 8명이 탑승할 수 있는 좌석형 셔틀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12일 공무원 노조 규약과 단체 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를 규탄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정부 춘천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시정명령은 노조 민주주의를 짓밟고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